자, 화학 반응의 법칙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가 일정 성분비 법칙, 세 번째가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자, 먼저 질량 보존의 법칙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이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질량이 보존되더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의 법칙이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말이겠죠. 근데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라는 얘기죠. 질량 보존된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얘들아, 질량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입자겠죠. 자, 그때 그 입자는 어떤 걸 말하냐면 원자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나 물리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도 안 변하고 개수도 안 변하기 때문에 입자 자체가 안 변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 질량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갱이가 원자가 5개 있었어. 그런데 반응 후에도 똑같은 원자가 5개 있어. 그럼 질량 안 변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배열만 바뀔 뿐이지 어디서 들어오거나 새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일정 성분배 법칙은요. 여러분이 뭘 잘 봐야 되냐면 요겁니다. 화합물의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함. 이게 일정 성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합물이 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2학년 때 자, 물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물질에는 크게 어떻게 나누냐 물질은 자, 이렇게 나눴죠. 순물질, 그 다음에 혼합물. 자, 순물질에는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눴었습니다. 이제 원소 물질, 그 다음 호돈수 물질입니다.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합물. 자,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있었죠. 자, 요거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화합물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자, 화합물은요. 호돈수 물질과 다르게 둘 다 순물질이지만 호돈수 물질은 이런 거예요. 수소. 자, 다시 쓰겠습니다. 수소. 잘 안 나오네요. 자, 다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호돈수 물질은 수소, 산소, 그 다음에 구리, 헬륨 이런 것처럼 원소의 종류가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해요. 자, 그런데 화합물은요 이런 거예요. H2O 물, CO2 이산화탄소, NH3 암모니아, 그 다음에 CH4 메테인처럼 자, 하나의 물질 순물질이긴 한데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2개 이상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혼합물은 뭔데? 모를 수 있죠. 혼합물은 이 순물질이 2개 이상 합쳐진 거. 예를 들면 소금이 NaCl이거든요. 소금이랑 물이 합쳐져서 소금물이 되는 이런 게 혼합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량 성분의 법칙 어디만 적용된다고요? 맞아요. 화합물에만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정 성분의 법칙은 개수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게 아니고 뭐가?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보면 여기 볼게요. 자,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하고 산소의 질량비 구하는 게 여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성분의 법칙은 이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 때 수소와 산소가 항상 일정한 질량비를 갖더라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질량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질 때 수소는 항상 2개, 산소는 1개가 결합하기 때문이겠죠. 그게 이유고요. 이때 질량비는 이렇습니다. 항상 상대적 질량은 주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수소의 상대적 질량은 1이다. 산소의 상대적 질량은 16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냐면 수소는 상대 질량이 1인데 항상 2개의 원자가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는 상대 질량이 16인데 항상 몇 개? 1이죠. 1개만 반응하잖아요.
항상 한 개만 결합합니다. 그래서 2대 16. 자, 약분하면 1대 8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수소 대 산소는 1대 8로 결합하더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죠? 자, 중요한 거는 화합물을 구성할 때 되는 거고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많이 묻습니다. 어떤 거? 주로 혼합물. 혼합물 안 돼요. 화합물만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 뭐 설탕물, 뭐 등등 우유 뭐 이렇게 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기체 반응의 법칙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름에 다 답이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어요? 기체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언제만 적용되냐면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그래서 반응물도 기체, 자, 기체, 생성물도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이제 그때 어떻다고? 부피 사이에는 일정한 성분비가 성립하더라. 부피비가 항상 일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면 다시 물로 되겠습니다. 자, 물은 수소하고 물로 함께 수증기로 할게요. 자,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자, 수증기를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수증기도 기체죠. 요럴 때 적용된단 말이에요. 자, 요럴 때 이 앞에 개수 맞춰볼게요. 자, 요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원래는 뭐였냐면 이 개수비는 개수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냐면 요 뒤에는 분자를 의미했잖아요. 분자의 개수. 자, 그러니까 개수비는 곧 뭐가 되냐면 분자수비가 됐어요. 이거는 모든 화학 반응식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반응물도 생성물도 기체일 때는 뭐도 이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뭐도 해당이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부피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수소 2ml가 모두 반응해서 수증기 분자를 만들 때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수증기 분자의 부피는 이렇게 물어주겠죠. 그러면 2대 1대 2잖아요. 그럼 2ml 반응했으면 얘도 2ml가 생성되는 거예요. 모두 반응했다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분자수비도 2대 1대 1 거고 부피비도 2대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은 부피비가 1대 1, 지금 한번 맞춰볼게요. 개수 맞죠? 그럼 1대 1대 1이다 하면 맞아요? 안 됩니다. 왜? 얘는 기체 반응의 법칙은 어떨 때만 반응물도 기체, 생성물도 기체일 때만 적용되니까 얘는 기체가 아니죠. 탄소는 고체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부피가 1대 1대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